안녕하세요. 이혼심판, 이혼재판의 신 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예전에 끝난 이혼 사건이었죠. 근데 요새 갑자기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이돌이었던 이제 유리 씨와 최민아 씨가 예전에 이혼을 했고, 지금 유리 씨가 양육권 관련해서 또 법원에 조정 신청을 넣으면서 다시 뉴스가 되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협의혼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12월쯤에 두 분이 협의혼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남편 쪽 최민아 씨가 새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갔죠. 그런데 최근에 유리 씨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되찾아오겠다 하면서 이혼 당시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해서 전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우선 유리 씨가 가장 다투고 있는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한지 그거부터 좀 살펴볼까요? 협의혼 당시에 두 분이 최민아 씨를 양육권자로 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별다른 문제 없이 최민아 씨가 양육권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협의혼 할 때는 법원이 협의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법원이 뭔가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법원은 단순히 너네 정말 이혼하기로 한 거 맞아? 3개월 지난 후에 다시 갔을 때 그 의사가 아직도 변함이 없니? 계속 이혼하기로 진지하게 결심한 거 맞아? 둘이 뜻이 맞았어? 그렇게 확인만 해주는 거고 법원이 뭔가를 결정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양육권자도 마찬가지야. 협의혼 당시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은 일단 무조건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 건지 둘이 결정하고 오라고 해요. 그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협의혼 의사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둘이 얘기해보고 제대로 확실히 뜻을 맞춰서 결정해서 와라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두 분이 협의혼을 하면서 양육권자를 최민아 씨로 하는데도 특별한 문제 없이 두 분이 합의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양육권자가 한번 지정이 됐다고 해도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양육상은 항상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 양육하던 부모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이의 어떤 학업이나 자라남에 따라서 어떤 주거 환경이나 생활 환경 이런 게 변경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자는 언제든 항상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경을 원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유리 씨도 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한 거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때 상황에 이제 양육권자로 누가 적합한지를 다시 판단하죠. 엄마 아빠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수입은 어떤지, 직업은 어떤지, 아이들을 키운다면 주거 환경은 어떨 것이고, 또 아이들의 나이, 성별 이런 것까지 전부 감안을 해서 다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최민아 씨가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최민아 씨가 계속 양육권자로 낳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확실히 변경될 거다 이런 것도 보장할 수가 없고요. 특히나 이번에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유리 씨가 최민아 씨에게 어떤 유책 사유가 있었다 이런 걸 폭로하면서 조금 이슈가 됐죠. 그러면은 유리 씨는 최민아 씨의 유책을 밝히면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유책과 양육권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아이한테는 좋은 엄마일 수도 있고 좋은 아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데는 그 사람이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물론 유책성의 종류나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은 감안이 되겠죠.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어떤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유리 씨가 최민아 씨의 유책성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그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리 씨가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보장은 되지 못합니다. 법원은 다시 판단할 거예요. 그런 점까지도 모두 고려해서 결국 누가 아이들을 키우는 게 가장 적당하겠느냐,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는 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것인가, 더 좋을 것인가, 그걸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양육권자가 어떻게 변경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자 변경 청구와 더불어서 이번에 위자료랑 재산분할도 구하겠다고 청구를 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협의혼 할 때는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법원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둘이 알아서 합의해서 정리를 했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확인만 해주는 거니까요, 의사를. 근데 협의혼 할 때는 일단 이혼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재산분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약정을 안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법은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이혼 후 2년까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이혼했다고 하셨으니까 아직 기간은 남아있죠. 위자료도 마찬가지로 유책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손해배상인데,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손해 안 날부터 3년간은 청구할 수 있게 됐어요.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죠. 그래서 위자료 청구도 지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만약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해서 둘 사이에 약정을 했다. 그러면 2년 안에 뭔가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재산분할 합의가 이미 있었던 거거든요. 법원에다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건 당사자 사이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했을 때, 아무 논의도 없고 그냥 헤어졌을 때, 그때 2년 안에 청구가 가는 건 거예요. 협의혼하면서 아무래도 다들 재산에 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나누어 가지자. 만약에 그게 이행이 안 됐으면은 그 나눠 가지자고 한 약정, 계약에 따라서 그걸 이행해달라고 민사소송을 해야 되지, 가정법원에다가 재산분할 청구해 주십시오 라고 청구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정법원에서는 이미 너네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각하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본 바로는 유리 씨가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었다 라고 하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양육비 안 주는 대신 재산분할도 안 받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건 그럼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게 참 애매한 지점이죠.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것도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을 안 받기로 이제 포기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냐를 굉장히 신중하게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혼할 땐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절박하고 멘탈이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혼이 급하다, 재산분할이고 위자료고 뭐 양육권이고 지금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 재산분할 다 필요 없어, 안 받아도 돼, 일단 이혼만 해줘, 이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과연 진지하게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것인지, 이거는 사실 따져봐야 될 문제죠. 만약에 그런 케이스였다면 당연히 유리 씨도 지금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요새 조금 화제가 되고 있는 유리 씨와 최민아 씨의 이혼 관련 이제 양육권 변경 청구와 뭐 재산분할 청구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혼 심판, 이혼 재판의 신 혜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